슈퍼전대에 나오는 신전사들을 알아보자. 1에서 3부를 먼저 보시고 오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데카 브레이크는 우주경찰 중에서도 특기 융합관 아리에나이저들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특교용 소속의 우주경찰로 입버릇은 넌센스와 왠지 좋아. 지구서 형사들 중 최연소이자 팀의 막내이다. 아리에나이저인 제니오에 의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과거가 있다. 그 제니오에게 구출되었지만 부모님 없이 혼자 된 그는 우주경찰에 거두어졌으며 피난 훈련과 노력을 거듭해 특경이 됐다. 그리고 29화에서는 빈틈을 노려 탈옥한 제니오를 딜리티하는 것으로 오랜 악연의 종지부를 찍었다. 반을 잘 따라다닌다는 점과 적군에게 인질로 잘 잡힌다는 점 덕분에 분야자들한테서는 히로인 취급받고 있다. 마지샤이는 천공성계 마지토피아의 천공성자이자 마법 고양이 스모키의 주인으로 마지토피아에서 저주상자를 잘못 훔쳤다가 저주에 걸려 사라지게 된 스모키를 마지램프에 넣어서 구해준 후 계속같이 다니고 있다. 브레이 이젤의 제자였으며 천공성자 루나제 배신자 라이젤과는 동문 사이. 지저 명부 임페르시아에 단독으로 쳐들어갈 때 그를 도와 쳐들어간 천공성자이기도 하다. 이후 배신자 라이젤과의 전투 끝에 라이젤을 미라 상태로 봉인했으나 본인은 개구리가 되었고 그걸 오조오카가 주워와서 히카루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동화적인 방법으로 봉인이 풀려 첫 등장에서 건카타를 선보이고 오즈의 입주 마법교사가 되었다. 선생님으로서 책임감이 매우 강하고 오즈 남매를 열심히 가르치지만 자신 역시 제자에게 가르침을 얻는 듯 스승과 제자가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배우가 매우 잘생긴 것을 반영해서 극중에서도 상당한 미남으로 나오며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농담도 하는 듯 장난기 있는 면도 있다. 평소 행동이 화려하고 센스 있는 편으로 친절하고 매너가 넘친다. 카이와 달리 행동보다 생각을 먼저 하는 타입이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면도 있다. 그렇지만 온화하기만 한 캐릭터는 아니라서 분노하거나 압박감을 심하게 느낄 때는 별일아닌 일에도 주먹부터 나가거나 행동이 과격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대의를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인간의 문화나 가족의 유대 같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마지레인저 남매들과 생활하면서 이해하게 된다. 이후 오즈 오라라와 결혼하게 되면서 오즈의 둘째 사이가 든다. 마법 티켓을 개찰 펀치 모양의 그리폰으로 뚫는 방식으로 마법을 사용한다. 오즈 형제들은 없는 유용한 마법 티켓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 형제들에게 도움을 준다. 형제들의 마법 빗자루처럼 스카페트라는 마법 양탄자를 가지고 있다. 이 양탄자는 자아가 있어서 소리도 내고 자기 의지대로 마법사를 태우기도 한다. 오즈 형제들처럼 특기할 마법은 없으나 특징으로 마법 열차 트라베리온을 조종한다. 특히 트라베리온은 모든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작중 몇 없는 탈것이기 때문에 트라비온 티켓이 적에게 누려질 정도로 매우 유용하다. 평소 전투 방식은 마지램프를 이용한 건카타. 손안에는 유도탄 기능이 있으며 상대가 지면에 스며들어도 같이 스며들어 튕겨나오게 만들 수 있다. 마지램프에 봉인돼 마법 고양이 스모키를 사출시켜 공격할 수도 있다. 그 외에 따로 이름 없는 금빛의 검도 가지고 있는데 본모습이 선젤로 싸울 때는 이걸 더 많이 쓴다. 브레이젤의 제자답게 검술에도 조예가 깊으며 이쪽이 더 강하고 전적도 좋다. 일종의 기습으로 마지샤인으로 싸우다가 껍데기를 벗듯 산젤의 모습으로 적을 덮치기도 한다. 태양빛을 형상화한 듯한 광탄과 광선 공격을 주로 한다. 일개 마법사가 아닌 천공성자라 마법의 숙련도가 높고 인간인 다섯 남매미 미유키는 마주폰이 있어야 마법을 쓸 수 있는데 이쪽은 그런 거 없이 주문만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 특히 판단력과 마법 센스는 오즈 형제들과 차원을 달리 한다. 20화에서 직접 싸우지 못하는 개구리 모습으로도 유리 조각의 빛을 쏘아 오남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철근에 맞는 것을 막았다. 마지토피아의 전설, 금단의 마법들, 마법 지식과 명수인, 마도 아이템과 같은 임페르시아에 대한 정보력도 뛰어나다. 여담이지만 마지레인저의 선역주 스노우 엔젤과 함께 유일하게 거대화를 한 적이 없다. 작중에서 후에 자신의 스승이자 장인어른이 천공용사의 모습이 없다가 미래의 장모님의 도움으로 각성해서 생기는 것을 보며 천공용사는 천공성자가 특별히 각성해서 생기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천공용사임을 얻었는지는 불명이다. 보우켄 시바는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해당 작품의 전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 신전사가 된 사례이다. 이후 해적전대 고카이저의 이카리가이가 두 번째, 동물전대 주오저의 몬도 미사오가 세 번째로 이 기록을 물려받는다. 아슈를 감시하는 타카오카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로 남하고 얽히기를 싫어하는 도코다이 캐릭터였으나 아슈 사건 때 보우켄저와 수차례 얽힌 것을 계기로 합류한다. 아슈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아슈를 감시하고 쫓는 타카오카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이다. 멤버들 중에는 유일하게 순수한 인간이
시간이 아니며 최초가에서는 퀘스터가 리타이어 됨으로써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아슈가 되었다. 모치는 에이지가 아기일 때 죽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 자신이 아슈의 혼혈인 것을 가이에게 듣고 그 충격으로 아슈로 각성해버리는 바람에 아버지는 에이지의 폭주를 받다가 가이에 의해 죽는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석장은 아슈의 피를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봉인 장치로 석장이 없으면 아슈의 피가 폭주해 아슈의 본능에 지배당한다. 객기 바이올렛은 객기블루 후카미를 지형으로 과거의 금단의 기술 수수 전신변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는 불완전한 몸이 되었고 첫 등장 전까지 세상을 떠돌고 있었던 모양. 하지만 불완전한 변신 덕이었는지 그동안 늙지 않았다. 게다가 그가 사용하는 객기는 다른 객기 레인저 멤버들과는 다른 자객기이며 이는 임수전의 기인 임기에 가까운 위험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자신을 정의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 여기고 스스로를 멀리했으나 미키의 조언을 듣고 샤프의 말을 깨닫고 객기 바이올렛으로 각성한다. 한때 론의 수작으로 인해 다시 늑대 인간이 되어버리기까지 했으나 아이의 도움으로 자아를 되찾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화에서 바이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권성 마스터 샤프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동문이던 리오가 샤의 형인 장의 아버지 단을 살해한 걸 목격한 적이 있다. 격기 촛발은 격기를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워서 베거나 쏘는 격기 연찬에 유일하게 성공한 천재라 불리는 사람. 그러나 그 역시 과격기를 쓰는 건 불가능했고 한참 뒤에나 습득에 성공했다. 다만 이쪽은 추가 전사여서인지 과격기를 습득해도 슈퍼 비스톤 같은 건 없었다. 전용 무기 겸 변신기로 사이 블레이드를 지니고 있으며 격기 체인저 또한 차고 있다. 사이 블레이드는 핑거보드와 커터보드로 변형 가능하며 핑거보드에서는 손가락 부분에서 격기를 총탄처럼 만들어 쏘는 연연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커터보드에서는 격기에 날을 세워 베는 필살기 예의의 돌을 사용할 수 있다. 여담이지만 장이 과격기 연찬을 할 때 빌려주는 걸 보며 사이 블레이드를 놓는다고 변신이 풀리거나 하진 않는다. 원래 전용 객기 비스트가 없어 거대전에서는 항상 빠지거나 얹혀타고는 했지만 소환향에서 교감을 나눈 수건의 시인 사이다인을 깨운 이후로는 조수도로 사이다인을 조종하며 사이다이오로 객기 레인저와 함께 싸운다. 슈퍼 전대 신전사 오브를 기대해주세요.